네, 아베 전 총리 피습 사망 사건 지난주에 일어났는데요. 일본 곳곳에서 애도와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참의원 선거에선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일본 정치권과 한일 관계에 미친 영향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종원 와세다 대학교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아베 전 총리가 유세 도중에 총에 맞아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끝내 사망을 했는데, 자 일본의 최장수 총리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장례식 거행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 현지 분위기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본에서도 큰 충격은 충격이었죠. 네. 그 백주 대낮에 그 정치가 유력 전 수상이 선거 유세 중에 충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으니까 상당히 충격이었고 그만큼 그런 면에서 좀 좀 추도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지요. 그리고 장례식은 오늘 가족장으로 내일입니까? 네. 하고 그래서 추모회 같은 거를 나중에 다시 크게 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디어 같은 데서는 상당히 특히 주류 미디어에서는 추모 분위기를 많이 띄우고 했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또 선거에 관심은 또 각자 있고 하니까 선거도 당초 예정대로 잠시 유세를 중단을 했다 그대로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받아들이는 이 분위기 같은 건 또 각자 아베 수상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차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런 백주의 그런 소위 정치적인 이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걱정 같은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위안부 합의 파기, 또 수출 규제 감행 등 이 강경책을 했기 때문에 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어떠한 인물로 아베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베 전 수상에 대한 평가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당히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많이 양극화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일본 정치 사상 가장 총리를 오래 했다 하는 걸로 해서 소위 이 거물 정치가인 건 사실인데, 네. 다만 그 정치 올해 거의 10년 가까운 9년 8개월입니까 합쳐서 하면서 정치 수법 자체가 우리말로 치면 약간 좀 갈라치기 같은 거였거든요. 아, 갈라치기 전법.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결집을 하면서 야당이나 반대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세적인 네. 일본 일본 이전의 정치가 특히 수상들은 되게 좀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려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아베 총리는 어떻게 보면 그 우파적인 성격을 전면에 내므로 해서 보임으로 해서 지지를 더 강화해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거 유세를 해도 자기한테 야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상 자신이 저런 사람들한테 우린 질 수 없다라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반발한 것도 이전에 있었고요. 해서 그런 면에서 평가도 주류 미디어들에서는 아무래도 좀 충격적이고 또 장기간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 대우하는 듯한 그런 게 있지만 그 인터넷상의 반응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추모 분위기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업적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미디어 중에서도 약간 리버럴한 아사히 신문 이런 데서는 추모 기사 중에서도 부정적인 면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마디로 해서 많이 좀 평가가 갈려져 있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권 파장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치러진 일본 참여연 선거 결과 자민당 또 연립이라 하나요? 여당의 압승으로 지금 나왔는데 투표율도 3년 전보다 높았고 자민당이 동정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투표율도 지난번이 상당히 낮았는데 지난번보다 조금 높아진 정도거든요. 한 50% 조금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추보 열기라기보다는 동정표가 약간 가세했다. 원래부터 일본의 자민당이 지금 강하다기보다는 여당이 4분 5열돼 있어서 약하거든요. 야당이. 야당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약해서
자민당이 원래부터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아마 당초 예상했던 의석, 여당, 자민당, 공명당의 의석, 자민당의 의석보다 한 10석 정도, 전체 한 125석 중에 예. 10% 정도 증가한 것 같다 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10석 정도 늘어난 것 같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승리를 함으로써 과반을 유지를 하고요. 뭐 이상을 유지를 하고 3년간 뭐 대형 선거가 없기 때문에 황금의 3년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기시다 총리 향후 입지가 좀 더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좀 그 평가나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엇갈려요? 그러니까 자민당 총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휘한 선거가 올해 지금도 이번에 다시 또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석도 안정적인 과반수 이상을 획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시다의 리더십 정권이 안정될 조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마 앞으로 3년 동안은 큰 변동이 없는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거가 없으니까 큰 선거가 그렇죠. 선거가 무슨 큰 스캔들이 있고 중의원이 해산이 되면 또 선거를 치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선거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간이다 하는 의미에서 황금의 3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추모 분위기로 약간 좀 의석도 더 증가가 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이 기시다 총리의 파벌은 자민당 내에서 4번째인가 5번째인가 소수 파벌이거든요. 파벌 자체가 아베파의 한 절반밖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당내 입지가 그러면 더 강화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사회 전체도 일본 사회 전체도 그렇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기시다 파벌이 약간 좀 리버럴 색채인데 소수파거든요. 그 아베파 이외에도 다른 파벌들이 좀 보수화된 경향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아베 총리도 오히려 총리로서는 입지가 어느 정도 더 강화됐지만 당내 구조 역학 구조에서는 조금 더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리고 또 아베 추모 분위기에서 우파들은 아베 유지를 계승을 해서 개헌이라든가 방위비 증액 아베가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선거 기간서부터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그 리버럴 색채를 낼 수 있을지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기시다 총리의 그 성격 개성이 이렇게 힘있게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약간 좀 조정을 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물론 그 선거 이전서부터 아베 전 총리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총리가 된 다음에 조금씩 탈아베를 추진을 했지만 그 아베의 색채를 조금 줄이는 듯한 그런 인사라든가 정책에서 조금 추진했지만 여전히 다수 파벌 아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또 정책에서도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이고 방위비라든가 개헌에 대해서도 워낙은 그렇게 적극적이 아닌 것 같은데 발언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런 좀 신중한 스타일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승리를 발판으로 해서 보다도 자기 색채를 강렬하게 당장 낼지 어떨지 하는 거는 조금 아직 판단이 엇갈리는데 그런 면에서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보다는 소위 역사 수정주의적인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국으로 보면 조금 이야기하기가 쉬운 한국에 대한 판단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될 가능성은 있는데 워낙 신중하고 여전히 소수 파벌이다 하는 면 때문에 그럼 힘있게 아주 스피드감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은 건 조금 아직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또 강경파들은 보수파들은 기시다 총리가 소위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특히 하야시 외무상도 온건파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쉽사리 개선하는 거 아닌가. 역사 문제가 징용 문제가 있는데 하는 그런 견제를 많이 했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견제를 더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지금 비슷한 얘기긴 한데 지금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이전부터 계속 주장해온 개헌 문제, 특히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 이게 만약 현실화가 되면 한반도 내 긴장 이 부분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위대 개헌 그렇죠. 부분. 그게 바로 그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아마 기시다 총리의 개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케미스트리나 역사관이나 이런 걸로 보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이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대화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그렇죠. 합리적이고 하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지금 일본 사회 전체가 상당히 우경화되어 있고 네. 다수의 그 자민당 의원이 강경파 우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개헌 그 자유들을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방위비 증액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그 압력이 여전히 강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한국과는 개인적인 케미스트리가 좋더라도 구조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 기시다 총리가 여전히 그 총선 직후 이번 선거 직후의 인터뷰에서도 개헌에 대해서도 말을 약간 좀 조심하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검토하면서 하겠다.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좀 신중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조금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취하려는 태도는 보이지만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 특히 자민당 내에서 그 우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숫자도 많고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다루지 않은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에 주일 대사관을 찾아서 조문을 하겠다. 한국에 뭐 조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총리하고 뭐 부의장 등 일본에 파견하겠다 조문단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외교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화답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조문 외교를 한국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미국도 국무장관이 오늘입니까? 온다는 보도도 있었고 해서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의 정책적인 필요 때문에 아베 노선을 일본에 계승해 주는 게 미국으로부터 입장에서는 좋다. 그냥 방위비 증액하고 개헌하고 하는 게 미국으로서는 좋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문 외교가 일본에서 특히 어떻게 크게 많이 거론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윤 대통령이 조의를 표했다고 하는 게 신문에 보도가 어느 정도 크게 요구하긴 했지만은 조문 외교가 하나의 계기는 되겠죠. 또 고위 사절단이 오면 다시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되는데 이게 뭐 여러 나라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윤 대통령 조문 행보가 큰 관심사가 아닌가 봅니다. 큰 관심사라기보다는 보도는 일정 정도 되죠. 보도는 되는데. 되는데 큰 관심사라고 하기보다는 한국이 전화가 잠깐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베 전 총리 피습 사망 사건 관련해서 좀 일본하고 한일 관계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조문 등등을 또 얘기를 좀 했었고요. 특히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와세다 교수의 이종원 교수님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끊어졌습니다. 잠깐 아닙니다. 잠깐 전화 연결이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보도는 되지만 큰 관심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고 근데 그동안 한일 관계가 나빴는데 한국 대통령이 비교적 신속하게 조의를 표했다 하는 게 관심을 가지는 뭐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아베 전 총리 저격한 피의자가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종교단체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교단체가 아베 전 총리하고 관계가 있다 이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수사 진척 사항 좀 현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수사 상황이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단체에 관해서도 이것이 뭐 일본의 주류 언론들은 그냥 특정한 종교단체라고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그게 통일교회 관계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주변 인물들의 증언 등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워낙 그 종교 단체라는 게 언급하기가 좀 힘들고 또 만약 그게 통일교회라고 하면 아주 확정된 건 아닌데 통일교회라고 하면 그 이 영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류 미디어들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그냥 종교단체라만 얘기하고 어디인지는 명확히 얘기하지 않는. 그러나 인터넷상 소셜미디어상에서는 뭐 소문이 퍼져서 통일교회 관련인 것 같다라고는 되게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수사당국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아베 수상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게 직접적인 동기라고 본인이 피의자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기에는 좀 여러 미디어들도 부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면에서 아직 핵심적인 내용이 워낙은 어떤 동기로 전 수상을 살해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상하게도 그냥 그 핵심적인 부분이 잘 보도가 안 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와세다 대학교 이종훈 교수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자, 전화 연결 중에 약간 좀 통화가 좀 안 좋았던 점 현지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